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권유를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대구시장 사파전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청을 받는다면 제가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취는 전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과 대한민국이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 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두 요소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기차는 떠났다면서 재보궐 제안 사실상 거절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랑 만나서 얘기 나누실 생각이 있는지.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린 걸로 제 의지와 제 생각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찾아오셔도 좋고 시간을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요, 어제 휴일이었는데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 잘 싸워줄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기차는 떠났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신혼여행 따르는 사람한테 프로포즈한다, 이런 글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 보궐선거 출마에는 선을 그은 것 같은데 이게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일까요? 자, 우선 장동혁 대표의 저런 언급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관위는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공관위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당대표가 벌써 나서서 지금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공관위가 활동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그러면 활동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공천을 준다고 그러면 본인이 뭐 대표가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정현 공관위 때는 나는 상관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네. 갑자기 이진숙 위원장에게는 뭔가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 마치 공천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손에 들어온 게 없잖아요. 뭐 쥐어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뭐 준다고는 하지만 줘야 주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뭐 약속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나중에 뭐 일단 후보가 딱 돼야지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본인은 협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아킬레스건은 만약에 지금 대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당의 후보로 나서는 사람과 무소속과 했을 경우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에서도 뭔가 무소속을 좀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준석 전 위원장에게 뭔가 확실한 당신에게 정말 공천을 주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기차가 떠났다는 둥, 뭐 신혼여행 했다는 둥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공천장을 들이밀면 그때서야 뭐 어쩔 수 없이 뭐 공천을 받는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은 자신의 공천을 확약받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버티기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언제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권이나 약속이라는 게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어떤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분명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소통을 하느냐를 놓고도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들으신 목소리에서 일단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어제 발음으로 가름하겠다.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도 좋고 먼저 연락을 해서 시간을 말해주면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했을 때 전화를 했지만 장 대표가 받지 않았고 콜백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두 사람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말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 만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분이 직접적으로 소통은 안 할 수가 있어도 그 측근들끼리는 그래도 저는 물밑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분위기에 대해서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만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생각에요. 네네.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의원 재보궐로 가잖아요. 그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인 경선을 가게 되잖아요. 뭐 주호영 의원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6명 중에서 하면 내가 1등할 자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뺏겨버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처분에 가처분을 또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도 정치는 명분과 실리로 하는 건데 아니 당대표가 당의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과거에 당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부터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대구시장 나가잖아요.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해요. 예. 하지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사실 지금 이진숙이야 뭐 이름값 하고 있지만 이거 정치가요 금방금방 흘러가니까 지금 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못하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계산은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계산은 끝났다. 그럼 이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니까 항고를 했습니다. 만약 주 의원까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보수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모레쯤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가처분이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보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도 확인하고 상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한 뒤에 진중하게 결정하겠다. 만약에 내가 주호영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과감하게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구의 판도 흔들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 그리고 큰 덩치인으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일단 무소속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8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요. 구전의 변호사님,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을 다 부정하고 또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이렇게 할 정도의 도박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교토삼굴이다, 뭐 무소속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흘리는 거는 그 동안의 여론의 추이를 통해서 당을 압박하고 당이 경선을 다시 번복해가지고 자기도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걸 타진하는 건데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지금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계속 저렇게 벼랑 끝 전술로 아직은 시간을 남겨두고서 싸우고 있는데 본인이 덜컥 나는 그럼 보궐로 가겠습니다라고 승복해버리면 만약에 주호영이 경선으로 들어갔다. 그럼 자기는 선언했으니까 다시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보다 뒤에 결정하겠다. 아마 이런 컨셉이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호영 의원도 결국은 8일쯤에는 뭐 당에서 접촉을 하든 아니든 본인이 여태까지의 그 정치 행보도 다 날리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무소속 나가면 나중에 단일화 하나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가혹하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상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당선되는데 도움만 줬잖냐 이런 거를 평생 이제 짊어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8일에 주호영 의원이 입장이 정리되면 저는 무소속 출마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진숙 위원장도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당의 승리를 위해 도움되는 방안을 찾겠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바꿔가면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미 말을 하는 바람에 당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꽃감아 태워주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순서는 주호영 의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진숙 전 위원장일 것 같다. 지금 경선은 이렇게 6명이 치르고 있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사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요. 뭐 지금 구전의 변호사가 예상하신 대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주한연대가 성사되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어제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대구 수성갑의 문을 열어서 한동훈을 부르라는 요구가 많다. 한동훈 전 대표와 연락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주호영 의원도 계속해서 주한연대의 문을 닫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열어두는 걸까요? 본인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주한연대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진숙 후보가
기차는 떠나고라는 게시를 올렸잖아요. 지금 한동훈의 대구 출마 기차도 이미 떠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출마 가능성 사실상 부산으로 이미 옮겨갔다고 대구에서 생각하고. 부산으로 그렇죠. 이미 출발했나요, 떠났습니다. 기차가? 이미 출발을 했고 이미 도착 거의 했는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이 사실 처음에 주한연대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랑 나랑 엮는 거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컷오프 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한동훈 전 대표 선을 긋고 이제 와서는 뭔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주한연대밖에 없으니까 당에는 또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옴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가 나의 지역구에 나가면 내가 도와줄 거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원내 진출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너네 괜찮아? 지도부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당을 향한 압박이군요. 그렇죠. 당을 해당한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도 가능성은 이미 떨어져 있고 저는 지도부가 판단할 때도 이걸 압박으로 못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압박을 한다고 한들 지도부가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또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에 또 변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박근혜, 박정희 승부수를 연일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12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 말씀은 대구 지역에 있는 전직 원로, 또 전직 시장님들 이런 분들을 어차피 찾아뵈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뭐 전직 국가 원로이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어른이시니까 한번 인사차 방문하는 거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인들의 판단과 본인들의 결정으로 진행할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판단과 그 행보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한다. 뭔가 전적으로 김부겸 후보와 그 후보 캠프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도 별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없나 보네요. 왜냐하면 지금 김부겸 후보가 뭐 승리를 향해서 많이 다가선 것 같지만 막상 대구 민심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지 민주당의 김부겸이라고 하면 언제 차갑게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로서는 당연히 대구 시민들의 정서에 공감하고 또 그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큰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람이 우리 중도 우파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는 반드시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출마하기 전에 이 정도의 양에는 저는 당 지도부와 조금 교감을 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한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명예회복 조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앞에 말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말이 갑자기 따라 나와서 김부겸 후보 측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상상을 해보면 김부겸 후보가 전화해서 혼냈을 것 같은데요. 예.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거라.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당에서는 김부겸 후보 혼자 하는 거 놔두는 게 제일 최고의 선거 전략입니다. 괜히 당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김부겸 후보는 파란색 옷도 잘 안 입고 다닐걸요. 흰 옷 입을까요? 네, 아마 김부겸 후보도 김부겸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민주당 김부겸을 잘 안 내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대구 선거에서는 불리하다는 거 본인도 워낙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대구 선거 4번이나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당선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로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부겸 후보는 지금도 계속 양복 입고 다니시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등등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보수 야당이 내걸어야 될 어젠다를 다 본인이 지금 선점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뭘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내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김부겸 후보가 먼저 되면서 대구 지역 발전 문제, 신공항 문제, 뭐 IBK 오는 문제 뭐 등등 다 지금 막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주요 이슈는 다 건드렸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워낙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또 그동안 선거를 해본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 한병도 저 원내총무 저는 감 없는 이야기는 괜히 제가 볼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지금 고민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주호영 후보가 만약 김부겸 의원이 그 후보가 안 나왔으면 본인이 다른 선택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만 가지고서 싸운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국면은 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대구시장 선거 판도는 저는 상당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호영 의원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유영하 의원이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뵌 적 있으세요? 3일 전에 아마 잠깐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당에 이게 뭐 얘기도 하시고 뭐 제 걱정도 하시고 그날 이제 아마 벚꽃 구경을 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 갔다 오신 뭐 사진 좀 보여주시면서 저도 오랜만에 뵀거든 한 2주 이상 돼가지고 근데 다행히 얼굴 안색도 좋으시고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던가요? 얘기는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은 제 기억엔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예. 특별한 언급이 있어도 유영하 의원이 지금 예비 후보인데 시시콜콜 전해주긴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성추현 부대변인님 얘기를 들어서 나오는 거는 아는데 별 다른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게 유영하 의원의 설명이거든요. 김부겸 의원 예방이 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부겸 후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을 얘기할 때 유영하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경선을 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유영하 후보가 뭐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후보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부겸 후보를 만나주기가 참 어렵겠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당 차원에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김부겸 후보가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면 못 만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와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구 시민들에게 저희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충분히 과거에 좋은 관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뵙고 예의를 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구 시민들이 볼 때는 김부겸이라는 사람은 보수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예의는 갖춘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만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대구 시민들에게 김부겸 후보의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저는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영하 의원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안 했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어떤 입장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저희는 차분히 기다려도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부겸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요. 김부겸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만남은 거절을 했다고 하고 본인을 좀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 선언만 받고 그 이후로는 더 만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안팎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다 이러면서 쫓아낸 전 남편에 무슨 상관이 있냐. 본인을 당에서 쫓겨난 전 남편에 비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쫓겨난 게 아니다. 제 발로 타령을 했다. 쫓겨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구전의 변호사님, 이게 김부겸 후보가 띄워놓고 홍준표 전 시장과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저는 애초에 홍준표 전 의원이 자기의 그 꽁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기의 울분을 표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쫓아낸 전 남편이 아니라 집 나간 전 남편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정치 그만한다 그러고 정계 은퇴하신 거잖아요. 근데 복귀해 가지고 전 남편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기에는 전 부인에 대해서 망해라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 부인이라고 하는 건 당이거든요. 품어줬던 그 은혜라는 거, 고마움, 그거는 당에 같이 일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뽑아줬던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이다라고 인정받고 함께했던 그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이 나는 김부겸하고도 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뭐 지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자기가 사감에 의해 가지고 신념도 버릴 수 있다 이런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월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받았던 사랑, 의원이 되고 뭐 지사가 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보수였다면 그 보수 지지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해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 중심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 당 망해라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자신의 그 가치는 어떤 선수나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보수 지지자들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다. 그게 자기의 옹졸한 마음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마음은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저분은 정치권에 좋은 작용보다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저번에 한동훈 당대표 나오던 시절에도 본인이 막 공격하니까 결국은 나와가지고 당대표까지 돼버렸던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네. 본인이 또 다른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본인의 여태까지의 업적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